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게 날씨가 오늘 갑자기 흐려졌네요.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서스펜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이 공부가 부족하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예열과 후열에 대한 찬반 논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열에 대한 예열과 후열에 대한 찬반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후열에 관해서 보통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후열에도 이 찬반 논리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후열에 대한 찬성 논리를 펴는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후열에 대한 반대 논리를 하시는 분들의 종합적인 주장을 정리를 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후열에 대한 찬성 논리를 펴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료 화면 보시면서 굳이 자료 화면이라고까지는 없지만 제 얼굴 보기 지루하시면 이코록스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후열에 찬성하는 논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후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박병일 명장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 후열은요, 후열의 의미는 자동차를 운행한 후에 엔진 시동을 끄기 전에 일정 시간 공회전으로 엔진을 시켜준 후 시동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후열이 필요 없다 하고 어떤 차는 후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흡기 가솔린 엔진은 후열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디젤 차량이나 터보 장착 차량은 후열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터보 차저 장착 유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요즘 들어 터보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디젤 엔진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터보 차저가 없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포터, 봉고, 덤프트럭, 대형버스 등에도 장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젤과 터보 차량은 후열이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급기 터보 차저가 바로 문제의 부품인데요. 고출력 고효율을 만들어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 부품은 회전 속도가 1000rpm 이상의 고속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엔진 RPM이 2000rpm 정도가 되면 이 터보 차저 내의 터빈은 이미 10,000에서 12,000rpm 이상 영역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하여 흡입 공기를 빨아들여주는 만큼 상당한 고열이 발생하고, 이 터빈의 고열은 대부분 주행 중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열을 시켜주기 위해서 엔진 오일이 이 터빈에도 순환되어 일종의 냉각수 역할과 윤활유 역할을 동시에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과 동시에 엔진을 오프시키면 엔진 오일의 순환이 멈추게 되겠죠. 엔진 오일이 멈춘 상태로 수십 분에서 수시간 냉각이 진행되면 주행하는 동안 고열에 노출되어 미세하게 팽창된 터빈이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급격하게 냉각이 되게 되면 고착돼서, 즉 부피가 팽창한 상태로 그대로 늘어붙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 후 일정 시간 동안 엔진과 터보 차저의 냉각과 윤활을 진행시켜 적정한 온도로 식혀진 상태에서 엔진을 정지시키면 터보 엔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디젤 엔진의 DPF 요소수 분사 시스템 SCR과 LNT도 후열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전문가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후열의 예를 들어보게 될 것 같으면, 만약 고속도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행을 하다가 휴게소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시동을 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착했을 때 한 2분 정도의 후에 시동을 끄시는 것이 후열을 통한 엔진 및 각종 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 장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불편하시겠지만 차를 보호하기 위한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특히 고속주행 후 후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궁금증을 가질 것이 있어요. 이 이코녹스에는 그 오토 스탑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속도로에 나와서 시내로 돌아왔을 경우 신호 대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동이 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열은 장시간 급격한 냉각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점진적인 냉각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토스탑은 대부분 2분 정도 가동이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작동이 되고 다시 주행하기 위한 그 준비를 엔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터보의 급격한 냉각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그 엔진을 끄게 되면 모든 연료와 오일들을 순환시키기 위한 압력이 배출되어 엔진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 작동하지만 오토스탑 상태는 이러한 압력이 배출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재작동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의 순환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참고로 오토스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한다면 오토스탑 기능에 온, 오프 차이가 없다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엔진을 완전히 오프시킨 상태에서 재시동 시에는 엔진의 모든 실린더의 연료를 분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 모터가 무작정 작동을 하게 되지만 오토 스탑 후 재시동 시에는 엔진 실린더 중에서 압축 행정을 진행 중이던 실린더에만 연료를 분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흡입, 폭발, 배기 행정에는 이미 연료가 분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오토 스탑은 시동을 걸기 위한 최소한의 크랭킹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엔진의 부하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오토스탑 기능으로 엔진 손상에 대한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후열에 대한 그 찬성의 논리를 편 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후열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펴시는 전문가분들의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후열에 대한 판단을 나름대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전문가들의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후열에 대한 관념, 이 후열에 대한 찬반 논리,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번에 다시 뵙겠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말씀드린 정보가 좋으시다면 요쪽과 요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